자, 우리가 파이썬에서 배운 거, 변수, 그리고 함수가 있죠. 함수 종류는 프린트, 인트, 플롯, 그다음 포맷, 이거 함수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런 것들이 뭐다? 이제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내장 함수입니다. 내장 함수. 내장 함수. 그리고 또 하나 함수는 사용자 정의 함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미 내장되어 있다고 해서 내장 함수라고 하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def 헬로 이런 게 파이썬에 있을까요? 없겠죠? 이거는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합니다. 내가 직접 만드는 거. 매개 변수를 따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리턴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도 했었고, 리턴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여기서 제가 K한테 10을 주고, 그 다음 I한테 20을 주겠습니다. 자, 이 안쪽이 파이썬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K는 지금 바깥에 만들어져 있죠. 그쵸?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바깥에서 만들어진 변수를 전역 변수라고 합니다. 전역 변수. 전역 변수를 쉽게 이제 화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돈 같은 거 어디 가서든 쓸 수 있죠. 우리 화폐 말이에요. 1,000원짜리, 5,000원짜리 그런 것들이요. 근데 이 1,000원짜리, 5,000원짜리는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디 지역을 가도 다 쓸 수 있습니다. 대전이든 서울이든 제주도든. 그쵸? 근데 지역 화폐가 있어요. 지역 화폐. 상품권 같은 거 있죠? 대전 상품권, 서울 상품권. 특히 지방에 상품권들이 많은데, 여러분, 만약에 대전에서만 쓸 수 있는 어떤 상품권을 들고 서울 가서 물건 살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화폐도 있고 지역 상품권도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화폐라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있는 이 함수 안쪽에 있죠. 얘는 지역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역 변수. 이제 지역 화폐 같은 거죠. 그래서 전역 변수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도 쓸 수 있어요. 함수가 막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면 헬로 1이나 헬로 2나 모두 다 이 K를 언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헬로 2에서 만약에 A라고 있을 때 I를 헬로 2에서 언급할 수 있다 없다? 얘는 지역 변수잖아요. 이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변수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즉 대전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을 들고 서울 가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 또 매개 변수가 있었죠. 이렇게. 얘는 DF로 생성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리턴 개념도 있었고요. 함수에서. 네. 종류가 있다 치면은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매개 변수는 데이터 투입구 이고요. 얘는 데이터 배출구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전에 if문도 배웠습니다. 조건문. if, else if, elif, else, 그리고 반복문도 배웠습니다. 반복문 중에서 while 배웠었죠.
그리고 이제 안 배운 게 객체입니다. 객체. 객체. 기초는 이제 이런 거고요. 객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선 객체가 뭐고 그리고 객체를 왜 쓰는지 객체가 왜 필요한지 그거를 먼저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왜 객체를 쓰는지 이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객체는요, 일단 대략적으로 객체가 뭐냐면 폴더입니다. 폴더. 객체는 폴더예요. 쉽게 생각해서. 근데 여러분 폴더는 왜 쓰죠? 뭔가를 묶으려고. 그쵸? 파일을 한 뭉탱이를 묶으려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과제를 제출해요. 근데 과제 제출하는 게 여러 개 있어요. 예를 들어 레포트도 있고 이미지도 있고 그 다음 PDF도 있고 뭐 PPT도 있고 아니면 뭐 한컴 덱스 무슨 뭐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과제를 제출할 때 여러분 따로따로 각각 파일 다 하나씩 제출하나요? 보통 얘를 과제 폴더라고 해서 이렇게 묶죠. 필요한 것들 이런 식으로 묶잖아요. 이 폴더에. 왜? 얘네들은 다 연관이 있으니까. 그쵸? 이런 것들이 이제 객체입니다. 이 묶어주는 게 그 객체예요. 뭔가를 묶을 때 쓰는 거. 제가 조금 더 쉬운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객체를 좀 설명할 때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뭐 나중에 여러분이 파이썬 말고도 C++이나 자바를 배울 때도 이 개념이 똑같이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이제 항구입니다. 항구. 그리고 이제 이쪽이 바다라고 쳐볼게요. 바다. 그 다음 이쪽에 이제 배가 있습니다. 배. 자, 그 다음 제가 열심히 지은 이제 사과가 있다 해볼게요. 제가 사과 농사를 해서 사과 상자를 9상자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9상자를 각각 한 상자씩 제 친구들한테 보내려고 해요. 9명한테요. 그랬을 때 이 사과를 먹는 게 좋을까요? 안 먹는 게 좋을까요? 참고로 제 친구는 여러 나라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거를 안 먹는 게 좋겠죠. 왜냐? 이 사과 박스들은 똑같은 사과 박스이긴 하지만 각각 다른 각지에 갈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게 한 사람한테만 간대요. 한 사람한테만. 한 사람한테만 모든 사과 상자가 간다고 합니다. 그럼 그랬을 때 묻는 게 좋을까요? 안 먹는 게 좋을까요? 묶어야겠죠. 왜? 얘는 이제 다 연관이 있으니까. 만약에 안 묶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자, 어차피 한 사람한테 갈 건데요. 내릴 때, 아니 실을 때 9번. 그 다음 다른 항구에 도착해서 내릴 때 9번. 그리고 항구에는 또 택배, 차가 도착했겠죠. 뭐 트럭 같은 거. 여기 실을 때 9번. 그 다음 내릴 때 9번. 그러니까 일이 조금 편해진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9개가 아니라 한 900개면은 더 그렇겠죠. 근데 무조건 먹는 건 또 좋은 건 아닙니다. 무조건 먹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관련된 녀석들끼리만 먹는 게 좋아요. 저는 지금 한 명한테만 묶을 거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한 명한테만 보낼 거기 때문에 묶은 거였어요. 근데 이 상자들이 여러 명한테 가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묶을 이유가 없어지겠죠. 관련된 데이터들끼리 묶는 게 좋습니다. 자, 또 하나.
제가 작년에 사진을 한 10,000장 찍었다고 해볼게요. 100장 찍었다고 해볼게요. 100장. 근데 분류를 딱히 안 해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 사진이 있어요. 자, 이렇게. 근데 제 친구가 저한테 그럽니다. 저번에 작년 한 가을쯤에 찍은 사진 좀 나한테 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이 사진 중에서 골라야겠죠? 친구랑 가을에 찍은 걸. 뭘 보면서 사진을 들여다보거나 아니면 이름을 보거나 하겠죠. 그쵸?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럴 거를 대비해서 자, 요거는 이제 가을에 찍은 거, 그다음 요거는 뭐 봄에 찍은 거, 그다음 요거는 뭐 여름에 찍은 거, 요거는 겨울에 찍은 거, 이렇게 분류를 해놨다고 해볼게요. 묶어놨습니다, 폴더로. 그럼 친구가 저한테 동일한 부탁을 했을 때 저 뭐 주면 되죠? 여름에 찍은 거 다 달라 라고 하면은 그냥 이거 갖다 줘버리면 되죠? 알았어 하면서. 자, 여기 있는 사과 컨테이너도 그렇고요. 여기 있는 이 폴더도 그렇고 지금 보면은 동일한 기술이 쓰였습니다. 이런 게 객체예요. 여러 데이터를 묶어주는 기술. 객체가 하는 역할은 관련된 데이터들끼리 묶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봤을 때 같이 묶일 필요가 있는 데이터는 묶어두는 게 좋죠. 근데 잘 보세요. 자, 우리의 딜레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ages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이들이에요. 나이들. 근데 제가 ages의 숫자를 3개를 넣고 싶어요. 그래서 ages 10, ages 20. 이제 s가 붙었죠. 복수입니다. ages 30. 그냥 age 하나면은 하나이니까 이제 ages에서 3개를 넣었습니다. 자, print ages 했을 때 몇 개 나올까요? 하나. 맞아요. 하나만 나옵니다. 왜? 분명 복수 형태를 썼는데 이렇게 하면은 여러 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변수 이름은 뭐라고 지어도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애초에. age라고 지어도 상관없어요. 설령 이게 여러 개 들어간다 쳐도 연관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는. 무조건 하나. 변수는 무조건 값이 하나만 들어갈 수 있어요. 당연히 이것도 마지막에 넣은 30만 출력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3개를 다 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이썬에서 있는 개념이 바로 리스트입니다. 폴더예요, 폴더. 그러면 어떻게 넣을 수 있냐? ages에 자, 이게 리스트 문법입니다. 10, 20, 30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리고 리스트라는 거는 객체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폴더 중 하나인 거죠. 약간 투박한 폴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폴더가 몇 개 있죠? 리스트가? 제가 약간 이제 비유하기 쉬우라고 폴더라고 말하는 거지 사실은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자, 지금 리스트는 하나가 있고요. 이 리스트 안에는 파일이 몇 개 있죠? 폴더 안에 지금 파일 3개. 그러면 이 모든 게 ages에 들어가면 결국 몇 개 들어간다? 3개 들어간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변수는 어떤 특징이 있다 했죠? 그렇죠. 값을 무조건 하나만 넣을 수 있다. 자, 값은 무조건 하나예요. 지금 이런 딜레마가 있죠. ages라는 변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이제 리스트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리스트에는 이제 3개가 있어요.
방이. 자, 총 10, 20, 30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변수는 여러분 엄청 작거든요? 이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못 넣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든 이 폴더, 객체는요. 그러니까 이 객체 안에 종류 중 리스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리스트도 곧 객체의 일종이다. 아무튼 이 객체, 이 리스트도요. 보면은 얘는 엄청 커요. 이렇게 큰 게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딱 봐도 어림도 없죠. 그래서 뭘 넣냐면 자 여러분 이제 이 객체 자체를 이 변수 안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 파이썬에서 선택한 방법이 리모컨을 넣어주는 거예요. 리모컨을. 리모컨은 보통 뭐 작죠? 이 정도는 넣을 수 있어요. 이 정도 리모컨 하나는 넣을 수 있습니다. 애초에 이 메모리 상에서도 변수랑 객체랑 사는 지역 자체가 달라요. 메모리에서도요. 컴퓨터 메모리. 그래서 파이썬에서 객체를 변수에 못 넣으니까 이 객체를 조정할 수 있는 변수를 이 안에다 넣어주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 왜 RC카 있죠? RC카 자동차 있잖아요. 그 리모컨을 조정하는 리모컨이 뭐 대충 이렇게 생겼나요?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 이 리모컨으로 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게 RC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객체를 RC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 여기 들어가는 게 리모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가진 거는 리모컨이에요. 리모컨. 실제 객체가 변수 들어가진 않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리모컨만 복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객체가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지금 객체는 몇 개? 하나. 안에 파일은 몇 개? 3개. 그치만 그게 여기에 들어간 건 아니다. 못 들어가기 때문에 파이썬에서는 이거를 연결만 시켜줄 수 있도록 리모컨을 넣어줬다. 그러면 이 리모컨으로 뭐가 조정 가능하다? 객체 조정 가능하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빈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한 겁니다. 빈 객체. 자, aegis 1, 2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앞으로도 객체가 몇 개 있나요? 한테 물어보면은 항상 이 개수만 세면 됩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 지금 이 파이썬 세상에서 객체가 몇 개 있나요? 3개. 하나, 둘, 셋. 3개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2개. 2개인 거예요. 왜 2개일까요? 근데 얘도 객체 가지고 있고 결국 얘는 값이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주 타당한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잘 보세요. 왜 이게 진짜 값이 아닐까요? 사실 여기에 뭐 들어있죠? 객체 들어있나요? 만약에 진짜 객체가 들어있었으면은 이게 맞아요. 근데 아니죠. 에이지스 1에는 지금 뭐가 있죠? 뭐가 있죠? 뭐가 들어있다? 그쵸, 리모컨이 들어있습니다. 리모컨. 왜? 객체는 너무나 크고 변수는 너무나 작기에
이 안에 못 들어가서 파이썬이 아 이거 어떡하지 싶다가 아 리모컨을 넘겨주면 되겠다 하고 리모컨을 넘겨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자 처음에 aegis1에 빈 객체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객체랑 연결된 어떤 리모컨이 여기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건 변수가 아니니까 이 값을 따져봤을 때 이 안에는 리모컨이 들어있는 거죠. 리모컨. 뭘 조정할 수 있는 지금 여기 있는 이 객체를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이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그 리모컨을 어디에도 넣어준다? aegis2에도 똑같이 넣어준다. 한마디로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객체를 이제 또 좀 더 쉽게 생각해서 TV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실에 TV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보고 있어요. 이게 TV 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저한테는 이 TV를 볼 수 있는 리모컨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객체예요, 객체. 그리고 제 친구가 와서 나도 TV 볼래 하면서 봅니다. 돼요, 안 돼요? 거실에 TV 한 대 있고 이 TV 한 대로 여러 명 보는 거 돼요, 안 돼요? 되죠? 여러분 가족들끼리 TV 보잖아요. 그쵸? 근데 친구도 제 TV를 조정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제 건 하나 갖고 싶으니까 제 친구한테 알겠어. 그럼 너도 이 TV 조정할 수 있게끔 내가 리모컨 똑같은 거 복사해 줄게. 하면은 자 여러분 여기서 잠시만요. 제가 다시 그려드릴게요. 자, 그림판. TV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TV가 이렇게 있고 제 친구랑 저랑 같이 TV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TV는 객체라고 생각하세요. 저한테는 리모컨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도 리모컨을 갖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거 이렇게 복사해줬어요. 그리고 TV에는 또 요즘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TV에서도 조정할 수 있게끔 버튼이 있거든요. 여기 있는 기능이랑 여기 있는 기능이랑 똑같습니다. 보통 그래요. 자,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여기 있는 이 리모컨으로 이제 음량 올리고 이 리모컨으로 채널 돌리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차피 똑같은 기능인데. 자, 여기서도 기능 조절 가능하고요. 여기서도 조절 가능하고 여기서도 다 기능이 잘 되죠. 지금 상황이 이런 겁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럼 에이지스3는요? 얘는 그냥 자기가 TV 한 대 사서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자 여기 있는 얘 있죠? 제가 이제 에이지스 빨간색으로 쓸게요. 에이지스 1입니다. 그리고 얘는 에이지스 2예요. 그럼 얘는 이제 에이지스 3이겠죠. 그래서 에이지스 1과 2는 지금 같은 TV를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에이지스 3는 자기 거의 객체를 보고 있죠. 자기 TV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객체를 만들잖아요. 객체 내부에도 이렇게 리모컨이 있습니다. 이거는 TV에 있는 이 버튼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TV를 볼 때 이 내부 TV까지 직접 가서 이 버튼 눌러도 되고 리모컨으로 조정해도 되죠?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이제 요거를 나중에 디스라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아무튼 간에 지금 이 코드를 그림으로 그리면 딱 이런 그림이 됩니다. 좀 쉽게 그려서요.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파이썬 나라에는 객체가 3개가 아니라 2개가 존재하는 거고 그 중에서 aegis2는 aegis1과 같은 객체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TV 한 대에 2명이 동시에 이렇게 시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자기 거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쉽게 예를 들어서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aegis3는 지우고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라면
자, 이 객체에 값을 넣을 때 이런 식으로 넣어서 만들 수도 있고요. 빈 객체를 만든 뒤에 나중에 값을 추가하고 싶으면 append라는 함수를 써서 값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게 진짜라는 걸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aegis 1로 append 10을 하고요. aegis 2로 append 20을 할게요. 만약에 둘 다 진짜 다른 팁이라면은 print aegis 1, aegis 2 각각 출력했을 때 다른 값이 나와야겠죠. 다른 팁이라면요. 네, 똑같다는 걸 증명하겠습니다. 자, 리모컨 이거 아니죠? 보이시나요? 지금 요거는 제가 요거를 이제 포맷형을 써서 이제 좀 더 보기 쉽게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aegis 1로 출력한 거나 aegis 2로 출력한 거나 분명 제가 append를 뭘로 했죠? 하나는 aegis 1, 하나는 aegis 2. 근데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TV가 한 대 있고 원래 제가 채널 10을 보고 있었는데 aegis에서 채널 11로 돌렸고 채널 0번을 보고 있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원래 0번 보고 있었어요. 근데 aegis 1에서 채널 10번으로 돌리고 aegis 2에서 채널 20번으로 돌린 거예요. 사람은 2명 이렇게 있는 거고요. 당연히 aegis 1이 채널 10으로 돌리면 얘도 채널 10을 보게 되겠죠. 그쵸? 근데 얘가 채널 20으로 바꾸면은 당연히 얘네 둘 다 영향이 있겠죠. 이게 이 말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만약 각각 다른 TV였다면 10, 여기서는 20 이렇게만 나왔겠죠. 요건 없어지고 요거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요. 이게 객체입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TV 한 대, 사람 몇 명? 시청자 3명. aegis 1, 2, 3. 리모컨 몇 개?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 3개. 얘한테도 물려주고, 얘한테도 물려주고. 자, 이건 하나만 출력해 볼게요. 자, print aegis 3로 출력했을 때 aegis 3를 지금 값을 넣은 건 없습니다. 근데 잘 나오죠? 왜? 똑같은 TV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 리스트는 뭐다? 객체의 일종입니다. 객체의 일종. 그럼 객체는 왜 쓸까요? 관련된 데이터 묶으려고. 여러분, 변수 안에 객체가 들어가나요? 이제 안 들어간다는 걸 우린 알았죠? 변수 특성상 값은 무조건 한 개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수는 되게 작아요. 근데 객체 폴더는 엄청 큽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 무슨 전략을 썼다? 객체를 변수 안에다 두는 게 아니라 일단 외부에다 두는 거예요. 대신에 객체를 조정 가능하게끔 리모컨을 이렇게 넣어준 거죠.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직접 조종일까요? 원격 조종일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TV가 이렇게 있고 제가 이렇게 있어요. 제 친구도 있어요. 근데 aegis 1, aegis 2인데 각각 리모컨 이걸로 값을 넣었죠. 직접 조종한 걸까요? 원격 조종한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채널을 돌릴 때 TV의 버튼 눌렀나요? 아니면 리모컨으로 했나요? 리모컨으로 했죠? 그러면 원격 조종이 됩니다. 원격으로 한 거잖아요. 직접 버튼을 눌렀으면은 직접 조종인 거고요. 근데 여기선 리모컨을 사용해서 어펜드를 했기 때문에 원격이 됩니다.